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K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접지부터 들어갈 거예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KC 규정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이버에 가셔서 대한전기협회를 치세요. 팝업 창에 뜰 거고, 여기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여기 보면 KC 재개정 이력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뭐 KC에서 나오고요. 네, 창이 좀 이상해서 제가 다시 조정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KC 목차부터 각 장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접지 시스템이죠. 접지 시스템은 1장에 있죠. 1장에 여기 접지 시스템. 그래서 뭐 전체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뭐 각각 좀 따로따로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KC 1장. 그러면 여기 이렇게 PDF가 바로 보기로 떠요. 여기서 제가 창을 좀 조절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다운로드를 하면 PDF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신 규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접지 시스템을 좀 볼게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저희가 볼 접지 시스템은 요 140번 분이에요. 140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접지 시스템의 구분. 그래서 제가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게 나오죠.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는 따로 볼 거고요. 단독, 공통, 통합 접지. 그래서 제가 요 접지 시스템엔 어떤 내용인지 일단 KC의 그 저압측 접지 시스템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통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저희가 쉽게 단상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L1, N이고 우리가 이쪽을 개통 접지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이걸 케이블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전기기구의 외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TT 방식으로 볼게요. 이쪽에 보호접지라고 했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접지 시스템 이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굵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한 게 아까 요 142번의 접지 시스템의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외함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지극. 그래서 이쪽에 여기가 그 접지극하고 바로 연결되는 접지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접지들이
요 접지 단자를 통해서 접지극으로 연결되겠죠. 여기서 접지극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여기서 접지극과 접지 단자를 연결한 이 접지선을 우리는 접지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외암이라고 했죠. 실제로 우리가 외암이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2층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접지선을 최단거리로 하기 위해서 각 층별로 또는 각 에리어별로 따로 접지 단자함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그 접지 단자, 이건 그래서 우리가 주 접지 단자라고 하고, 이쪽은 배전반이 될 수도 있고 분전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접지 단자끼리 연결된 접지선도 저희가 접지도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색으로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죠. 외암에 사람이 이제 딱 건들고 있는데 충전부에서 이렇게 고장이 나서 전류가 흘러서 감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접지를 하는 선을 보호도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외암이랑 접지 단자랑 연결되는 요 접지선을 저희가 따로 PE라고 해서 보호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전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접지선을 보호도체, 그리고 이 접지 단자가 접지극이나 주 접지 단자와 연결되는 도체는 따로 저희가 접지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또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는 이런 외암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출 도전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는 도전부인데 도전부에 어떤 고장이 생겼을 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는 충전부를 절연시키는 외암을 노출 도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현장이나 보시면 실제로 충전부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수도관이 됐든 배관이 됐든 어떤 가스관이 됐든 이제 도체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개통 외 도전부라는 명칭을 따로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이블이나 이런 충전부가 연결은 안 되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재수없게 외암과 수도관을 같이 수도관을 같이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외암에 고장이 생겼을 때 이쪽과 이쪽 사이에 전이차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 보호도체가 있어도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통의 도전부도 감전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 개통의 도전부도 모두 접지 단자를 통해서 등전이를 시키는 거를 저희가 많이 들으셨던 등전위
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요. 이쪽을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계통의 이 계통의 도전부를 기준으로 한번 봐요. 그래서 이 계통의 도전부와 이 접지 단자를 직접 등전이 시키는 접지선을 저희가 감전모형 주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용어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지 단자와 다이렉트로 등전이 본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호도체로 이미 접지 단자와 연결된 외암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접지 단자와 연결된 다른 계통의 도전부랑 이제 좀 지울게요. 다른 계통의 또 도전부, 뭐 수도관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게 연결돼 있죠. 여기를 또 외암으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주 등전이 본딩 도체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키거나 요거를 우리가 보조 등전위 본딩 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다 같은 접지선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과 목적에 따라서 접지도체 그리고 보호도체 등전이 본딩 도체로 따로 용어를 나누고 이 접지극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굵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게 요 142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